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대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조혈모세포 이식 NK세포 병합치료센터의 이규영 교수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치료는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부터 그냥 하는 경우는 없어요. 약물 치료로 병을 안정시켜 놓고 이제 고려를 하는 거고, 그 혈액암에 여러 종류가 있고 질환에 따라서 약물 치료도 다양한데, 질환이라든가 그 사람의 백혈병이나 이런 혈액암의 유전자의 패턴에 따라서 이 사람은 약물 치료만 갖고 한 완치율이 70% 80% 넘어가겠다. 그런 분들은 약물 치료만 가지고 완치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물 치료에 어느 정도 민감성이 굉장히 높은 환자들은 약물 치료하면 벌써 한 달 후에 많이 좋아지고 빈혈도 호전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식사도 잘하고 증상이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약물 치료로 다지기 치료라든가 유지 치료라든가 이름을 붙이지만, 다지기 치료를 한 4개월, 5개월, 6개월 해서 이제 치료를 종료를 하죠. 그러면 50% 이상 60% 치료에서 완치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완치가 되는 거고, 아주 약물 치료에 잘 듣는 사람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어느 정도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약물만 갖고 완치율이 이 사람은 20% 30%뿐이 안 돼, 이렇게 되는 분들은 대부분 재발을 하니까 약물 치료를 처음에 해서 병을 안정시켜 놓고 바로 골수 이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골수 이식이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일종의 패키지로 초치료의 일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수 이식도 1차로 해서 재발하면 또 2차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거니까 심지어 골수 이식 3차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큰 카테고리로 약물과 골수 이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가 약간 이제 독립적인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에 안 들었다고 골수 이식에 반드시 안 넣는 게 아니니까 적절한 환자에 따라서 이제 그 시기를 조절해 가면서 조합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해드리죠. 방사선 치료를 혈액암에 쓰는 경우는 림프종에서는 어느 정도 있는데 다른 데서는 극히 예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액암 치료에 있어서 이제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은 그 표적 항암제라든지 면역 항암제가 도입이 되면서 많이 예후가 좋아졌고요. 환자들이 고생도 덜 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옛날에는 사실은 병 재발 이외에 약물 치료 과정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합병증으로, 약물의 독성으로. 이제 그걸 무릅쓰고 막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약물이 많이 좋아져서 치료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고요. 약물에도 안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는 것들이, 병의 재발로 돌아가는 것들이 이제 주된 그 사망 원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수 이식도 약물 치료만 발전한 게 아니라 골수 이식의 방법도 그 전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과거에 30년 전에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외에서 골수 이식을 도입할 때는 그 골수 이식에서 쓰는 항암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항암제를 썼기 때문에 그때는 45세 이상은 골수 이식을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제 그 연령이 자꾸 높아져서 요새는 70세까지도 골수 이식을 할 수 있어요. 그 약물이 많이 부드러워졌고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NK세포도 크게 보면 골수 이식의 일환이라고 볼 때 세포를 추가로 줌으로써 완치율을 높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반일치 골수 이식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 HLA라는 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형제간의 HLA를 맞는 확률이 25%뿐이 안 되고요. 부모로부터 이제 유전자를 한 짝씩 물려받기 때문에. 근데 HLA는 A, B, C, D, R에서 각각에도 수십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혈액형은 맞는 사람 찾기가 이제 쉬운데, 그 HLA를 맞는 사람을 하려면은 수만 명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타인 골수 이식, 소위 그 레지스트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식 기관이 생겨서 젊은 공여자들 그 월런티어를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찾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주목을 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수 이식 기법이 많이 변했고 그 고령의 환자에서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골수 이식을 기법을 적용을 했을 때 그렇게 HLA를 맞추는 게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HLA를 맞추는 것이 과거에는 중요했지만 새로운 기법 쓰니까 반일치를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주 그 병이 다급한 분인데
다급화되는 거는 이제 골수 이식을 안 하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분인데 골수를 줄 사람이 없을 때 자제분이라든지 이렇게 부모 간에 반일치 이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기법을 했을 때 반일치 이식이 안전하더라고요. 기존의 골수 이식보다 더 위험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일치 이식이 많이 활성화됐고 지금은 그 어느 병원이고 골수 이식을 할 때 한 40 내지 50%가 반일치 이식이고요. 한 30에서 40%가 타인 이식이고 한 10에서 20%가 형제간 이식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환자들이 자꾸 연세 드시니까 형제들도 같이 나이가 먹으니까 찾을 수도 없고 형제들도 연세 많고 요즘은 또 애들을 조금 가지니까 형제가 자꾸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조혈모세포로부터 NK 세포를 실험실에서 만드는 과정이 성립이 됐고요, 발명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반일치 이식이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니까 현실적으로 이식 후에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이 됐고요. 처음에 우리가 시도했을 때는 이식 후 6주에 15명의 환자에서 아주 소량을 줘서 시작을 해서 안전성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땡겨가지고 이식 후 2주에 4주에서 공유자 세포를 올려가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안전성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정성을 하는 연구가 40명 이상 이제 NK세를 받았고 그 환자들이 이제 과거에 골수 이식만 받은 환자들에 비해서 백혈병 재발이 적은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NK세포를 주게 된 거를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제 반일치 이식이 가능해졌다는 게 하나가 됐고, 이제 타인 이식은 NK세포를 줄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타인 이식은 규정상 그 이식할 만큼만 뽑게 돼 있지 추가로 뽑아서 뭘 더 해보겠다 이런 거는 반일치 이식에서는 법적으로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타인 이식에서는 이제 반일치 이식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의 동의하에서 세포를 추가로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목표는 이런 그 효과적인 NK세포 치료가 골수 이식의 효과를 높여주잖아요. 완치율을 높여주니까 이런 좋은 치료를 좀 더 많은 환자들한테 이제 적용을 해서 환자들이 이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단기적인 목표죠. 그래서 이제 개별 환자한테도 치료를 물론 하는 것이 목표고 또 이제 임상 연구도 수행을 해서 이것이 이제 상용화되면은 조금 더 많은 환자들이 이제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상용화하고 좀 더 이제 나가면 보험 적용도 받고 비용도 좀 절감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목표고요. 장기적인 목표는 이제 그 NK 세포도 재발률을 반으로 줄여주지만 이렇게 NK 세포를 해도 또 재발하는 분들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까지 더 좋게 하려면은 NK 세포를 지금 아까 2주하고 3주에 투여한다 그랬는데 조금 더 일찍 투여하면 어떻게 될지. 그래서 NK 세포를 더 많이 만들어서 공여자가 이제 가족이니까 조혈모 세포를 조금 더 채취해서 NK 세포를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투여하면 어떻게 될까? NK 세포도 카티셀 같이 또 유전자를 변형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NK 세포의 여러 가지 그 기능 중에 특정 유전자를 우리가 더 주입을 한다든지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강력한 NK 세포를 만들 수는 없을지, 양을 늘리고 또 질을 좋게 하는 그런 방향.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임상 연구가 반일치 이식을 위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 자식 간에 환자가 연세가 있으시면 자식한테 받으면 되고 환자가 어리면은 이제 부모가 주면 되니까 했는데 사실은 이제 형제 간에 HLA 맞는 형제 간에도 이식할 수 있고 타인 이식도 할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데서도 NK셀을 만들어서 주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다른 방법의 이식에도 적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질환, 다발성 골수종이라든지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데 적용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장기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혈액암 치료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완치도 될 수 있지만 자꾸 나빠져서 결국은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그런 병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진단받았을 때 미래는 알 수 없고 완치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하는 수밖에 없고 이제 요즘에 새로운 치료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효과적인 치료가 많기 때문에 병원과 의사를 믿으시고 치료의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완치 혜택을 이제 누리는 거를 목표로 열심히 치료하시기를 이제 우리는 바라는 거죠. 의료진이 투병이라는 그런 말하자면 역경과 그런 여행에서 의료진이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죠.
가이드를 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같이 또 힘들어하고 이런 이제 과정이 되겠는데 의료진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또 의료진이라는 거는 의사 또 간호사 뭐 여러 다 협력 관계로 이제 환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열심히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만나봐서 반가웠고요. 여러 우리 혈액종양 환자들 또 환우분들 또 가족들 힘든 역경이지만은 잘 이겨내시고 병원과 의료진의 협조하에 열심히 치료하셔서 완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